기풍이 제안한 자오선의 길이는 지구 자오선의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1천만 분의 1로 나눈 것을 길이의 단위로 삼자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위원회 보고서에서 발표한 자연표준의 후보 중에 적도를 4등분하여 길이를 구하자는 것도 있었는데요. 적도의 4분원 길이는 열대와 바다가 끼어 있어 측정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적도에 걸쳐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 힘들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와 달리 자오선은 모든 국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들 뿐 길이는 어느 곳이든 같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는 많은 자오선 중 파리를 지나는 4분 자오선의 1천만 분의 1을 기본 길이 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지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만든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하려고 신경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이 단위의 명칭을 미터로 한 것이었습니다. 미터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길이 단위의 제곱을 넓이, 세제곱을 부피, 부피 단위에 해당하는 증류수 무게를 질량 단위로 정하여 길이, 부피, 질량 단위를 통합함으로써 전체 측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탈레랑은 이러한 계획을 국민의회에 제출하여 1791년 3월 30일에 승인을 얻었고, 이에 아카데미는 도량형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다시 여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에서는 자오선을 측량하는 임무가 부여되었고, 책임자는 피에르 메센과 장 바티스트 들랑부르가 맡았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에서는 위도 45도의 해수면 높이에서 초진자 길이를 측정하는 임무가 부여되었고, 장 샤를드 보르다와 메생, 장 도미니크 카시니가 맡았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에서는 무게 표준을 정하기 위해 어느 점에서 증류수의 무게를 측정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에서는 옛 도량형과 새 도량형을 비교한 한산표를 작성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의 자오선 측량 임무를 맡은 메생과 들랑부르는 파리를 지나는 지구 자오선을 측정할 원정대를 꾸렸습니다. 들랑부르는 프랑스 북부, 메생은 프랑스 남부에서 스페인까지의 거리를 직접 걸으며 측량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전국이 혼란스러웠을 뿐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의 전쟁까지 겹쳐 측량 작업은 6년이나 걸렸습니다. 결국 1799년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여러 유럽 공화국으로 구성된 국제적 학술 회의에서 4분 자오선 길이, 즉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513만 740토아주로 정하고 이를 미터 길이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또한 증류수 무게를 측정하여 킬로그램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즉 미터와 킬로그램이 합법적인 표준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새 표준기는 백금으로 제작되었는데 미터 표준기는 에탈롱으로 명명되었으며 단면은 가로 25mm, 세로 4mm의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이 미터 원기는 보관 장소인 고문서 보관소의 이름을 따서 기록원 미터 또는 보관소의 미터라 부르고, 킬로그램 표준기는 기록원 킬로그램 또는 보관소의 킬로그램이라 별명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1790년부터 1850년까지 프랑스, 영국, 미국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도량형 개혁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미터법을 시행하였지만 지구 자오선을 미터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적도 부근이 불룩한 구 형태를 띠어 자오선의 길이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혀 지구의 모양이나 자전축이 변화가 되면 자오선과 초진자의 길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센과 들랑부르의 측량값과 자오선 길이 계산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기록원 미터의 파리 4분 자오선의 천만분의 1이라는 정의보다 약 0.2mm 짧았다고 합니다. 또한 킬로그램은 물 1세제곱 데시미터보다 약간 가벼웠다고 합니다. 영국은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하였지만 초진자 길이도 야드의 기준으로 알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도량형 표준을 확정하지도 않고 법제화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18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기계가 발견되어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졌는데요. 제각각인 측정체제는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1851년부터 시작된 각국의 생산품을 합동으로 전시하는 국제박람회인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무역을 위한 국제적 도량형 통일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1853년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국제통계회의는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발표한 통계표에는 미터법 환산 수치를 부기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1855년 파리 박람회와 1862년 런던 박람회 등 20년 동안 잇따라 열린 국제 박람회는 도량형 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다 1870년 8월 8일에 국제미터위원회가 출범되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2년 후인 1872년에 다시 국제미터위원회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대로 된 국제조직을 설립하고 싶어 했고 처음에는 국제미터기구라 불렀으며 이후 국제도량형국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국제도량형국의 약칭은 BIPM이고 설립자금은 참가국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도량형국의 임무는 새 표준기를 제작 관리하고 타국의 표준기를 검증하며 측정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설립 목적은 측정만큼은 국가 간 경쟁을 자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제도량형국은 국제도량형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 미터협약 서명국의 모든 대표로 구성되며 6년마다 국제도량형 총회가 열립니다. 이러한 구상을 담아 협약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1875년 회의에서 조약에 서명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세계 측정의 날로 불리는 1875년 5월 20일에 20개국의 참가국 중 미국을 비롯한 17개국이 국제미터위원회를 창설하는 협약에 서명한 미터협약이 체결되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1889년 9월에는 국제도량형국의 상위기구인 국제도량형 총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총회에서는 미터 원기와 킬로그램 원기를 공식적인 국제표준으로 승인했으며 이 원기를 토대로 미터법이 확립되었고 이때부터 백금, 이리듐의 합금으로 미터 원기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백금과 이리듐은 모든 금속 중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금속입니다. 국제도량형국의 최초 임무는 미터 원기와 킬로그램 원기를 관리하고 회원국의 부원기와 비교하며 부피, 밀도, 온도의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립적 국제기구라는 성격 탓에 각국의 측정 문제를 자문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후 20세기 초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단위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1920년 즈음에 전기가 보급되어 전기 산업 수요가 늘자 전기 단위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21년 제6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미터 협약을 개정하여 전기 단위의 원기와 부원기를 제작 관리하고 자연 표준과 비교할 권한을 국제도량형국에 부여했습니다. 또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는 미터법을 확대하여 초와 암페어를 포함한 MKSA 단위계를 확립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간, 광도, 온도, 전리 방사선을 비롯한 그 밖의 척도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었는데요. 1954년 제10회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미터,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도 칸델라를 채택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속으로 만든 미터 원기가 온도에 따라 팽창, 축소하거나 산화되어 미세하게 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왔는데요. 1960년 10월 14일 제11회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진공 속 크립톤 86 원자가 방사하는 전자기파 스펙트럼 중 오렌지 적색 광방출선 파장의 165만 763.73배를 1m로 정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889년 이래 길이 단위의 표준기로 사용되어 온 미터 원기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83년 제17회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빛을 이용해 길이를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1m를 요오드 안정화 헬륨 네온 레이저에서 나온 빛이 진공 상태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로 정의하였습니다. 지구의 크기도 변하고 미터 원기도 변할 수 있어 변하지 않는 빛의 속력으로 미터를 정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가 현재까지 사용되는 1m입니다. 현재 국제 미터 원기는 파리 교회의 국제도량형국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사용하는 미터를 비롯한 단위가 오래전부터 인간이 투쟁하고 타협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얻어낸 최고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